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라남도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국내에 승인된 해상풍력 발전 허가 중 58%가 전남 연안인데요. 세계적인 해상풍력 업체들도 전남에 눈을 돌리며 투자와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물류 기업인 머스크가 목포 신항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터빈 공장을 짓습니다. 여수와 완도의 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 딥윈디 오프쇼사는 최근 목포의 대학들과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Industry is facing is that there isn't enough trained personnel that knows offshore wind. So I think that is a challenge that can be an opportunity, particularly for the universities here, to start with creating curriculum and to train.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이 전남에 몰려들 움직임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허가가 난 해상풍력 발전 27.6기가와트 가운데 58%인 16기가와트는 전남 곤역 해상입니다. SKENS가 신안군 자읍면에 짓고 있는 100메가와트 단지는 올해 12월 준공 뒤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광군 나골해상풍력이 지난 4월 착공했고 신안 우이도, 완도 금일도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발전단지 착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베스타스의 터빈 공장이 27년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목포 신항과 하원 산단을 적기에 개발하여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전남은 초속 7.2m의 일정한 풍속과 40m 미만의 낮은 수심 등 풍력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완도와 해남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 사이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과 새벽 사이 고흥과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등 전남 7개 시군에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다며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산사태나 침수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80mm입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석유 제품 운반선이 기울며 승선원 14명이 구조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4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7km 해상에 2,490톤 석유 제품 운반선인 부산선적 A호가 좌연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1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내 폭발 이후 갑자기 선박이 기울었다는 승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빈집에 지붕과 담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돌보지 않은 데다 굵은 장맛비를 이기지 못한 건데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대책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임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한쪽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산수동에 한 빈집 담장이 넘어져 앞집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거주자가 외출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제 출근할 때에는 문이 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12시에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갖고 있어요. 저게 또 마저 무너지면은 이제 여기까지 지장이 있어 버리죠, 집에까지. 지난달 30일에는 남구 서동에서도 빈집 담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높게 자란 나무가 주택을 뒤덮고 곳곳이 부서질 정도로 집은 오래 방치됐습니다. 지자체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주의 빈집은 1,197채나 되고 위해성 평가에서 철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곳도 122채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빈집의 위험성은 해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2차례 점검을 해 문제가 있는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령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입니다. 빈집을 정비하려 해도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더딥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공터로 두면 소유주가 부담할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점도 정비를 어렵게 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곳들이 상당히 많이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든 이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죠. 도심 공동화로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폭탄이 되면서 안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광산을의 민영배 국회의원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8.18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실시한 결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13명의 후보 중 민영배와 강선우 의원 등 8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5명이 선출되는 본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동일하게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30%의 투표가 반영됩니다. 신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주철현 국회의원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목포의 김원희 의원과 여수의 주철현 의원 간 2파전 양상이 예상됐던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김원희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접수를 앞두고 주철현 의원에게 사실상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철현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 이후 추대 형식을 빌어 도당위원장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원과 생태습지 등을 활용해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시가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순천시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안시는 인구 13만의 작은 소도시로 호수와 알프스를 품고 있어 은퇴자가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히는 대표적인 생태 휴양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축제 기간 방문객이 20만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니메이션에 집중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놀랐습니다. 국가정원, 습지 등 생태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순천시가 프랑스 안시의 성공 사례를 거울 삼아 문화 콘텐츠 육성에 나섭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화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순천시는 로커스 스튜디오와 오노 등 국내외 애니메이션 앵커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et accord, en fait, je le vois comme une première pierre pour la construction d'un pont entre Média Participation et Sunshine qui permettra de faire transiter, de faire partager nos expertises. 특히 올해는 생태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보강됐고 11월에는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최도 추진 중입니다. 오촌 그린광장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 기업, 작가, 학생들이 교류하는 비즈니스 마켓, 그리고 캐릭터와 함께 달리는 런어블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생태자원을 활용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로 성장한 데 이어 문화 콘텐츠를 더해 K-디즈니를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포부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관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국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5명이 설사와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들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리원과 식재료, 조리도구 등 60여 건의 환경검체를 수거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동구청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649개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3,950명의 종사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6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호봉제가 도입되고 지역 아동센터는 5개 자치구와 검토를 통해 적용 시기가 결정됩니다. 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원들이 식사시간 등 명목으로 1시간을 일괄공제에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전남교육청 소속 전현직 운전직 공무원 129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 운전직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등하교 시간 연속 근무로 밥을 먹거나 쉴 수 없어 일괄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업무가 등하교 시간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1시간 공제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